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기사를 딱 보고 응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비트코인 러시아에서 결제 합법화 추진 반등할까? 요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사라 말씀드렸죠. 요 기사 하나로만 코인 이슈는 한 4시간, 5시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사 하나로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중국, 미국, 뭐 수출, 뭐 금융망까지. 자, 그러면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결제하고 합법화하는데 추진을 한대. 그러면 그런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가는 누가 있을까? 우리 예습하신 분들, YKK님 중국, 천억부자님 미국, 클러버님 중국, 스타님 중국. 자, 어떻게 보면 미국도 맞습니다. 미국도 맞는데, 자, 이미 지금 중국은, 우리 중국이 지금 제일 먼저 앞서고 있는 거 뭐 있죠? 디지털 위안화로 제일 앞서고 있죠. 그래서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지금 디지털 위안화 해가지고 뭐 외국 선수들 이렇게 암스밴드 딱 하나 하면은 위안화 그 계좌가 없더라도 이렇게 결제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중국은 지금 CBDC를 필두로 해서 1대1로 무역 국가들, 전 세계 뭐 한 165개국이었나 그 정도 국가들을 지금 금융 통합을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대1로의 그 해당하는 무역 국가들, 무역 대금을 결제를 디지털 위안화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이제 신흥국들한테 이제 뭐 너네 뭐 라오스라든가 이런 국가들한테 너네 철도 지어줄게. 10억 달러가 드는데 7억 달러는 우리가 되고 3억 달러는 너네가 인간적으로 돼. 그럼 3억 달러를 중국한테 빌리게 되겠죠.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라오스는 3억 달러를 갚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국한테 빚을 갚아야 되고, 빚을 갚아야 되면 뭐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뭐 원자재, 에너지 이런 것들 담보로 또 맡기기도 하고, 라오스 또 큼직큼직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이면 뭐 삼성 같은 큼직큼직한 기업들이 중국한테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고리 대금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제되는 움직임, 뭐 결제 화폐들 이런 것들을 디지털 위안화로 쓴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랑 경제 정책이, 그리고 뭐 행정 정책이라던가 국가 움직이는 게 뭐 공화탕이고 똑같이 독재 정치고 그냥 러시아랑 중국이랑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외신들, 기자들 뭐 그냥 공부 조금만 하셔도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똑같다 보시죠.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자, 지금 외신 기자 그리고 기관들, 러시아가 어떤 그 비트코인을 지금 수용한다고 하죠. 그러면 뭐 외신 기자라든가 기관들 입장에서도 경제 정책이나 행정 정책 이런 그 국가 움직임이 굉장히 유사한 국가가 러시아랑 중국이랑 똑같이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결제 합법화를 해? 그렇게 되면 중국도 할 수 있겠네? 라는 기사를 막 터뜨리고 그런 움직임,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기업들, 기관들. 그러면서 이제 중국계 관련 코인들 약반등을 했죠. 그래서 뭐 트론이라던가, 뭐 트론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됐고,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뭐 저스트 코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또 하드포크 또 호재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하드포크로 이렇게 상승했다고 하기에는 좀 의아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계 관련 코인들의 좀 수요가 약간 들어왔다 정도라고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중국은 CBDC라던가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요.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뭐 결제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 중국계 관련 그 금융업계 관련하시는 분께 제가 화상 통화한 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CBDC 디지털 위안화를 그 중국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 뭐 기업 대 기업 아니면 뭐 무역 수출 이런데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CBDC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내일 모레 당장 언제든지 비트코인 시장을 개방하거나 아니면 NFT, 메타버스 결제 도입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중국이 처음부터 비트코인을 개방해 이더리움 비트코인 시장 막 상장시켜놓고 베이징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팔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상. 그러면 뭐부터 움직일까? 자,
NFT 시장 개방부터 천천히 시장을 개방하게 될 것. NFT부터 천천히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스타님이 그러기에는 다른 중국 관련 코인들이 반등을 안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이런 그 관련 코인들만 이렇게 반영이 됐고, 보통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상승에 알맞는 기사들, 이유들 이런 것들이 다 짜집기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중국 관련 코인들 상승한 것도 뭐 그런 기사들 중에, 아니면 그런 뭐라 그럴까, 그렇게 분석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관련 코인이 막 다 상승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중국 시장이 NFT 시장 개방부터 천천히 시장을 개방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NFT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베이징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그 NFT 아이템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결제한다. 이러기에는 너무 좀 이렇게 위험 부담이 크고, 뭐 기업들을 팔면서 처음에는 기업들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떤 기업이 될 수 있을까? 중국판 유튜브, 틱톡, 우리 짧은 그 동영상 플랫폼, 예를 들어서 틱톡에서 지금 NFT, 틱톡에도 그 유명한 스트리머 분들이 계십니다. 뭐 인스타 유명 블로거, 뭐 인플루언서 이런 식으로 틱톡도 뭐 이쁜 여자, 아니면 뭐 잘생긴 남자, 아니면 뭐 재밌는 뭐 남자 여자, 그런 분들이 짧은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서 인기가 굉장히 많고 팬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신의 짧은 영상을 NFT화 시켜가지고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팬들이 나 저거 사고 싶은데, 가수나 좋아하는 가수나 뭐 배우 이런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팬들 NFT 팬들이 이제 좋아하는 스트리머 NFT 아이템을 결제하게 될 겁니다. 지금 결제하고 있고, 자, 그러면 그 결제를 뭘로 하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결제,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틱톡을 은근히 기업이 먼저 시작해, 틱톡에서 결제를 시작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국 NFT 시장 개방하는구나, 그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 베이징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우리도 NFT 팔 수 있게 만든다, 대신 비트코인, 이더리움 한정해서 처음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움직임 갈까? 중국이 NFT 비트코인 결제 가능하게 하면은 우리 베이징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해서 BSN 네트워크 있죠. 중국판 이더리움 BSN 네트워크에서 위에서 다 기업 대 기업 뭐 무역 대금 다 하겠다. BSN 네트워크 여기서 나온 중국계 관련 코인들, 뭐 중국판 솔라나 뭐 중국판 뭐 폴리곤, 중국판 리플 이런 식으로 광고를 때리면서 중국계 관련 코인들을 베이징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상장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인들, 뭐 한국인들, 디지털 달러, 디지털 엔화 그런 것들로 우리 베이징 디지털 자산 시장 거래소 지갑 연결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최고 좋은 수단이 생기게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럼 이런 움직임들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 강력하게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강력한 상승이 NFT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러시아에서 지금 비트코인 결제 합법화 시켰고 중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언젠간 비트코인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시점이 중요한 거지. 만약에 이렇게 받아들여, 그렇게 되면은 시장 사람들이 중국도 비트코인 시장 개방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최소 3억 스타트 한다, 알고 있어. 코인이슈 방송 보신 분들은 미리 알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던 거, 1월 달에 미친 듯이 주우라고 말씀드렸죠. 피가 나면서 목에 막 피가 나도록 그때 주웠어야 됐고, 만약에 안 주웠어, 지금 현금 들고 계신 분들 못 주워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리플 600원까지 받는데 막 1100원까지 올라갔어, 조급하고 막 나만 걱정되고 짜증나고 막 답답해. 앞으로 빠질 때마다, 만약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빠질 때마다, 만약 코인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하나도 없다 본인이,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저점 때 빠질 때마다 분할로 줍는 거 중요합니다. 왜?
언제 중국이 시장 개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누구도 몰라요. 그냥 비트코인 오른다, 뭐 빠진다, 뭐 한다, 1억 간다, 1억 5천 간다, 희망회로만 돌리는 방송 아닙니다. 비트코인 무조건 뭐 결과적으로 우상향하는 건 맞는데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어떤 뭐 그런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오른대. 그냥 종교 마냥 믿고 그런 방송 아니에요. 우리 코인이슈 가족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분할로 없으신 분들은 줍는 게 중요하고, 언제 말씀드렸죠? 언제 기사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무도 몰라요. 요거는 내가 언제 뭐 빠질 거라 했지 뭐 했지, 당연히 뭐 데드크로스 반등 나오면 오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 30% 이상은 지금 코인을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코인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죠? 그리고 언제 줍냐? 우리 코인이슈 그 커뮤니티 멤버십 분들은 제가 시그널 드리죠. 언제 줍고 이제 언제 뭐 던지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조만간 이제 에메랄드 등급 분들은 하락장, 이게 진짜 하락장인지 찐 하락장인지, 하락장 때 어떻게 줍는지까지 자세하게 좀 영상을 한번 다뤄드릴 건데, 자 1월달 하락장 코인이슈가 그렇게 말했을 때 반드시 과감하게 분할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공포 심해, 공포 장애 무조건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천억 부자님이 멀리 보면 지금도 괜찮아요. 비트코인이 7,000이 어떻고 8,000이 어떻고 지금 뭐 5,500이 400이 어떻고 4,300이 어떻고 똑같습니다. 뭐 조금 더 싸게 산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어요.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